오늘의 첫 뉴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예멘입니다. 13년 전인 2012년, 예멘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33년간의 독재가 끝나고 마침내 민주정부가 출범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99%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예멘의 새 대통령 하디가 국기를 넘겨봤습니다. 33년간 지켰던 권좌에서 물러난 독재자 살레는 떠나면서 알카에다를 소탕하라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وأدعو إلى اصطفاف وطني وذلك لمواجهة الإرهاب وفي مقدمته تنظيم القاعدة.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예멘 남부 부족들은 독재 정권에게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알카에다는 남부 부족들을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도 알카에다가 연관된 자살 테러로 26명이 숨졌습니다. 독재자 살레의 처리 문제도 갈등의 불씨입니다. 우려는 2년 뒤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며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까지 나섰습니다. 그러자 순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도 개입했고 결국 예멘 내전은 중동의 대리전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예멘 내전은 지금도 진행 중으로 올해 햇수로 12년째를 맞았는데요. 그 사이 예멘은 중동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예멘의 1인당 GDP는 573달러, 북한보다 낮습니다. 인명피해도 극심해 사망자만 37만 명을 넘었는데요. 12년 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던 예멘. 하지만 지금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그 어느 곳보다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16년 초 중남미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겼지만 태아 소두증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중국에서 중남미를 다녀온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那么这一例呢，目前都是靠蚊子来传播的。坐在身边的这些旅客都不需要进行这种病例的预警啊，或者是进行预期观察。 이런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낙태한 태아를 부검했더니 태아의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량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혈액보다 뇌 조직에서만 지카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검출됐고 다른 장기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관계를 증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150만 명. 이 가운데 3,700여 명이 소두증으로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면역 체계나 뇌 손상 등 태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 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채 지카 바이러스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후 변화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집트 순모기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댕기열 전파의 주범이기도 한데요. 올해 댕기열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휩쓸며 벌써 1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 모두 아직 백신이 없다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모기 방제와 조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백투더 굿뉴스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좌초된 2017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회방꾼이 있었습니다. 상가는 한산한 대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기습 단속과 추방, 반이민 행정명령 등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We're here and we're going nowhere. We're here and we want a shot of making America great again. Let us be part of this.
I think that they are not just important to the productivity of this country, but important to the heart and soul of this country and important to me, and I will fight with them.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법정 다툼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대법원에 가더라도 승산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법원은 이 조치가 종교 차별이라며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는 등 한 발 양보해야 했는데요. 여기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 프로그램 폐지 시도도 연방법원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가 2기 행정부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멕시코 국경 장벽 재건과 취업 비자 제한, 출생 시민권 폐지 등 기다렸다는 듯 반이민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때와는 달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는 것도 트럼프의 딜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법원이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OBS 뉴스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백투더 굿뉴스였습니다.